네, 안녕하세요. 아동입니다. 예, 오늘은 아주 중요하다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등반을 잘하고 싶죠, 누구나. 잘하고 싶은데 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죠. 예. 뭐 연습을 통해서 뭐 근력을 키우고 뭐 실내 함장이나 뭐 이런데 뭐 턱걸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을 통해서 나의 어떠한 그 완력 같은 것도 늘리고 뭐 슬랩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또 아니면 뭐 배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자신의 그레이드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딱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이게 참 뭐 실내 암장 같은 데도 제가 이제 저기 또 뭐 왼쪽에 엘보가 또 좀 와가지고 요새 운동을 안 하는데 저는 역시 그 실내 클라이밍 이런 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일단 뭐 좀 답답해.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야외에 있는 것이 나는 또 이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뭐 또 어떤 것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6월 5일인가 이제 끝나는데 그때 끝나면은 이제 더 이상 다닐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냥 뭐 간간히 이제 외벽 같은 거나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운동 삼아 이렇게 하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어떠한 실내 클라이밍 이런 거를 하면서도 부상을 상당히 많이 당해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뭐 회전근이 나갔다, 뭐 엘보가 왔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게 뭐 상체로만 막 땡긴다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몸의 데미지가 이렇게 상체 쪽으로만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무릎 관절에 더 치명적이라고. 예. 이 발을 틀어야 되고 또 그 작은 홀드를 딛고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서고 힘을 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관절도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뭐 사실 뭐 나이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도 요즘에는 뭐 실내 클라이밍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뭐 젊으신 분들이야 뭐 회복 속도라든가 근육의 뭐 형성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말 그대로 젊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복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어떤 자신이 그렇게 한 만큼의 회복 속도가 세이브가 되는데 나이가 이제 뭐 50이 넘으신 분들은 그 실내 함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뭐 류마티스 뭐 이렇게 와가지고 관절염도 오고 뭐 회전근 뭐 오십견 뭐 여러 가지 엘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안 생긴다고 해요. 예, 근육이 축소되지 뭐 이렇게 생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몸의 변화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퇴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역행해가지고 많은 어떠한 부하가 걸리는 운동이나 신체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또 끼치는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운동한다, 이렇게 가볍게 운동한다, 이 정도로 하시면 참 좋지만 어떠한 그 그레이드에 욕심을 내고 막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했을 경우에는 그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을 가면 이제 살짝 이렇게 몸 풀고 약간 이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잠깐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예. 또 말이 또 살짝 빠졌는데 본질하고 약간 벗어났는데 뭐 어차피 뭐 어떠한 모든 이런 부분들이 다 카테고리로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예. 제가 얘기하려는 팩트는 뭐냐면 그러면은 암벽 등반을 할 때 짧은 시간 안에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팩트는 그거죠. 그게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고 그 이유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딱 2가지예요. 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경험과
또 뭐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뭘까요? 암벽 등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무게죠, 무게. 무게. 예, 이 암벽 등반이라는 거 자체가 중력을 거스르면서 해야 하는 이 활동이기 때문에, 운동이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른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 중력은 밑으로 내려오르는 속성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할 때는 몸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저항을 많이 받아서 힘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다들 뭐 등산 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어떠한 장비들이 신상품으로 업그레이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무게예요. 어떻게 하면 무게를 줄이느냐, 이제 무게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래갖고 뭐 장비들이 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확 좀 줄은 것 같은 어떠한 신상품이 나오면 그런 것들로 또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죠. 예. 확실히 가만히 이렇게 들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등반을 내가 중력을 거스르면서 어떠한 등반의 행위를 할 때는 약간의 무게의 차이가 엄청난 무게의 차이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우가 있다기보다도 사실이 그래요. 하네스 같은 데서 이렇게 퀵 같은 거를 이렇게 착용하고 등반을 할 때도 가벼운 퀵은 그렇게 큰 부담이 가지 않죠. 근데 조금만 무거워도 그게 12개 이 정도 돼버리면 이게 가만히 서 있을 때는 큰 무게 차이를 못 느끼지만 등반을 할 때 이 중력을 거스를 때는 그 무게가 더 배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등반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의 그레이드를 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몸무게. 몸무게를 줄이는 것 이상 즉각적으로 나의 그레이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단시간적으로. 예. 아무리 뭐 운동을 내가 해서 근력을 키운다 하지만 근력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뭐 근력 키우겠다고 운동을 하면 근육통만 오지 그게 그 근력이 확 생기나요? 꾸준하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어떠한 것들을 식습관이라든가 그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이 근력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레이드를 올리거나 내가 지금 안 되는 어떠한 등반을 내가 이제 뭐 프로젝트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예요. 예. 뭐 해보신 분들은 다들 제 말에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다이어트가 조금 되는가 싶으면 또 어떤 뭐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외모상 뭐 이렇게 좀 늙어 보인다. 살이 너무 빠지니까 주변에서도 왜 그러냐, 뭐 아프냐. 그런 뭐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신의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어떠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이어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리를 추구하다 보면 몸에는 좋지만 내가 뭐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는 어떠한 일들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어떤 욕구를 계속 참아내야 하는 어떠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그 열정을 꺾여갖고 또 요요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하다가 보면은 이제는 포기 상태가 와가지고 더 이상 몸무게를 빼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개발되는 약도 다이어트 약이고 가장 많이 어떤 요법들이 나오는 것도 다이어트인데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뭐 극빈층에 있는 나라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참 죄송스러운 얘기죠. 벌 받을 얘기죠, 사실. 하지만 뭐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은 몸무게를 과연 어떻게 뺄 것이냐, 몸무게를. 근데 몸무게를 빼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등반이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보다 더 커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애들이 뭐 아무리 다 떨어진 뭐 장난감이라도 이거 갖고 있는 거 얘는 이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얘한테 이걸 뺏어봐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그럼 얘가 이걸 자동으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놓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은 이거를 놓게 돼 있어. 뺏지 않아도. 예. 그러니까 이거를 놓게 하고 싶으면 저희 강아지한테도 그래요. 우리 강아지가 어떤 자신한테 이렇게 좀 해로운 어떤 비닐봉지라든가 뭘 막 뜯거나 뭐 먹으려고 했을 때 그걸 뺏으려고 그러면은 손 잘립니다. 예. 그러면 이 강아지한테 이거를 내가 뺏기 위해서는 얘가 더 좋아하는 것을 딱 던져주면 이걸 탁 놓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치우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인간은 어떠한 추구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더 좋은 걸 추구하고 더 큰 즐거움, 행복을 추구하듯이 내가 지금 먹는 즐거움, 이 즐거움보다 등반을 하는 이 즐거움이 더 컸을 때는 이 먹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가 다스릴 수가 있어요.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예. 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근데 이 어떤 더 큰 즐거움이 없이 이거를 논다는 거는 거의 인간의 뭐 뇌가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참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예. 예, 그래갖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어느 등반자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선등자 리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해요. 뭐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리딩이라는 것은 후등으로 맛볼 수 없는 등반의 극치를 맛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맛볼 수가 있거든.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에 오는 그 성취감 이러한 것들이 먹는 즐거움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신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추락이라든가 이 위험을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락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등반에 대한 성취감 이러한 것들이 먹는 즐거움을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 보시면은 같은 어떤 산악회하고 거기에서 같이 등반했던 분이 약간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 리딩자가 되죠. 뭐 대장도 되고 이제 그런 분들 보세요. 한 1, 2년 있다 보면 얼굴이 반쪽 돼 갖고 나타나 있다니까. 예. 빼지 누가 빼라 해서 빼는 게 아니야.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리로 인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등반을 이제 안 하게 되고 놓게 되면 또 그 어떠한 그 먹는 즐거움에 압도당해서 또 다시 이제 약간 이제 살도 찌시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어떠한 요요 없이 그러면은 그런 어떤 뭐 성취감도 좋고 두려움도 좋아.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강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자기가 계획을 짜야죠. 예. 먹는 거를 참아서는 다이어트 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칼로리를 따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거의 요요 현상이 와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언제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낮에는 어느 정도 먹고 저녁 몇 시부터 안 먹는다. 저녁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봤는데 전문가들은 낮에는 평상시 먹던 대로 먹어라. 하지만 저녁을 좀 일찍 먹어라.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8시 이후는 안 먹는다든가 뭐 이게 뭐 100% 지켜지진 않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이 뭐랄까요 이 속이 엄청 편안해요. 그런 식으로 제가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떠한 다이어트의 어떤 뭐그 본질을 다 담을 수는 없고 자신한테 맞는 자신의 뭐 이렇게 그 환경이라든가 자신의 몸 상태라든가 그런 것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 예.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잖아요. 뭐든지. 예. 등반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그냥 갑자기 등반을 잘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러한 어떠한 노력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다이어트를 이제 먹는 거를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을 것이냐, 그리고 언제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내 환경 안에서 나에게 맞게 나의 사이클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암벽 등반 이런 걸 떠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모든 병의 근원이 비만이거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는 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지 않겠어요? 몸이 아프고 뭐 이러면. 예. 그래서 뭐 이제 암벽 등반 내 취미 생활도 보다 더 또 좀 이렇게 또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암벽 등반 특성이라는 것이 또 위험한 어떠한 그 등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몸무게를 줄였을 때 그 위험도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 암벽 등반인들한테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참 이거는 저도 사실 잘못 이렇게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소금이에요. 소금.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짜게 우리가 늘 이렇게 자라오면서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그런 소리를 너무 학습이 돼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염분을 섭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루 섭취해야 될 염분을 섭취를 안 하고 있으면서도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저염식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이 없어서 몸에서 생기는 어떠한 각종 이렇게 안 좋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있다고. 그게 뭐냐면 저는 뭐 암벽 등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벽 등반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보면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육이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소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런 어떠한 소스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 소금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어떠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에 유튜브만 치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그 소금이 저염식을 했을 때 몸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금이 부족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오는지를 아마 한번 확인을 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랬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어떠한 그 말에 그 어떤 그 팩트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셔가지고 궁금한 거는 이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소금이 몸에 부족해서 생기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기력이 없다. 기력이.
항상 쇼파 가면 눕게 되고 그렇게 크게 노동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이 뭐 쇠망치로 두드려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맞은 거 마냥 확 이렇게 축축 처져 있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항상 누워 있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소금이 부족했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혈액에도 문제가 많이 되죠. 혈액을 맑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소금이 이제 혈액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하고, 예.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진대사, 예. 그런 어떠한 그 소금이 끼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등반하면서 내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느끼는 거는 기력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통. 등반 한번 갔다 오면 이게 근육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근육통이 안 풀리고 몸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예, 등반할 때도 힘이 들고.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한 그거에 대해서는 찾아보세요. 이 근육이 포도당인가를 뭔가를 쓰는데 이게 포도당이 뭐 하여튼 뭐 부족해갖고 뭐 소변으로 나갔을 때 뭐 그 부족한 부분을 근육에서 이제 빼다가 쓰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근육이 녹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고 뭐 이렇게 손실이 되는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근육통이라든가 피로기 회복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뭐 다른 것 때문에도 그런 게 있겠지요, 물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저 같은 경우는 소금이 부족했다. 그래갖고 지금은 소금을 조금씩 일부러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하루 3끼 뭐 2끼 이상을 국이나 찌개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소금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뭐 많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국이나 찌개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2끼 이하로 먹는다. 이러면은 소금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기 증상이 어떤지 꼭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소금이 내 몸에 부족하면 생기는 그 증상들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세종대왕님께서 피곤하실 때 소금물을 타서 드셨다는 어떠한 그 어록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병원에서 뭐 피곤하고 뭐 몸 안 좋으면 링거 주사를 맞잖아요. 그 링거액의 주성분도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소금. 예. 그리고 모든 이 생명체들은 소금을 안 먹는 생명체는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뭐 염소 같은 것도 보면 막 절벽 같은 데서 막 소금 막 먹으려고 목숨 걸고 그냥 절벽에 매달려 있잖아요. 염소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 있는 말이나 소 이런 것들도 다 사료에다가 소금을 넣어준다고. 그리고 뭐 호랑이나 맹수과들은 소금을 어떻게 먹느냐? 소금을 먹은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염분을 섭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번에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 뭐 세브란스 어디서 뭐 한 10년 동안 1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소금을 많이 먹은 부류, 적게 먹은 부류 이렇게 연구를 발표를 얼마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세한 거는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소금을 먹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금 자체가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잘못된 어떠한 그 우리가 상식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서 그 어떤 건강을 유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또 보면 소금을 이렇게 등산이나 이렇게 산에 다닐 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런 알약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금이거든요, 소금.
뭐 다른 성분들이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선물을 받았는데 한 봉지를 그래갖고 이제 피곤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거 소금을 먹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랄까 탈수 증상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피로 회복도 되고 뭐 이제 이러는 거죠. 그렇듯이 이 뭐 물론 뭐 소금이 자신의 지병이라든가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소금을 먹는 양이라든가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는 그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이렇게 봐서 해야겠죠.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한테 안 맞으면 그게 뭐 해로운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0ml 물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다 이제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지금 계속. 예. 또 효과가 확실히 있고. 예. 그래갖고 뭐 세종대왕님이 뭐 피곤할 때 뭐 소금물을 먹었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이게 소금에 딱 꽂혔는데 영상을 찾아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의 그 어떠한 쉽게 하면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어떠한 그 증상들이 나하고 너무나 많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소금을 적정량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그 적정량을 좋은 소금, 미네랄이 풍부하고 뭐 어떤 정제된 소금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팩트만 두 가지 얘기하면 몸무게, 예, 그리고 기력을 피곤함, 기력, 근육, 혈액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되는 소금, 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제 찍게 됐고요. 예. 하여튼 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유튜브나 뭐 한번 찾아보셔갖고 소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증상과 같은 건 없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 영상 마치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안전등반하시기 바랍니다.